자, 얘들아, 오늘은 식물 광합성 지금 이번 시간에. 자, 이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즉, 이거 왜 이럴까? 잠깐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재료, 반응물 또는 재료고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 생성물 또는 뭐 결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은 뭐냐 보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 이 엽록체는 어디에 있느냐면 식물 잎에 주로 존재하는데, 잎에서도 굳이 지금 식물의 주로 잎에 있고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의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에 이 엽록체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 외의 세포들에는 크게 없습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아까 얘기했어. 필요한 요소는 반응물이지. 이산화탄소와 물, 이거는 재료. 그리고 에너지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그 다음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 자, 그래서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이고, 얘들은 녹말로 저장한다. 녹말로 저장을 한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포도당으로 만들었다가 녹말로 저장합니다. 언제? 낮 동안에. 그리고 밤이 되면 설탕으로 체관을 통해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어디로? 녹말, 기관, 어떤 뭐 예를 들면 열매라든가 뿌리, 줄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는 다시 녹말로 저장을 하더라. 그래서 포녹설록, 이게 만들었다 저장했다, 이동했다 저장했다, 생성 저장, 이동 저장,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산소는, 자, 일부는 자기의 호흡에 사용되거나 또는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실험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숨을 불어 넣는다는 것은요, 이산화 탄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얘는 산성으로 바뀌더라. 즉 BTB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야? 이산화탄소가 소비되더라.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이산화탄소가 쓰인다. 그러면 색깔이 어느 색으로? 노란색에서 어느 녹색을 지나서 파란색, 청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얘기는 광합성을 했다라는 건 파란색으로 바뀐다. 즉 파란색이 됐다는 건 광합성을 했다.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변함이 없겠지. 그런데 나에는 뭐를 집어넣는다? 검정말을 넣었기 때문에 검정말이 뭐를 해? 검정말이 광합성을 했더라.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고, 다에도 검정말을 넣긴 했지만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기 때문에 빛이 차단되어 광합성을 하지 못해. 그래서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요 나하고 다, 가나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나가 되겠지. 자, 그 다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검정말 위에 고무관과 깔때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요 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뭐를 하는 거냐면, 얘가 이산화탄소
공급해주는 녀석이고요. 자, 집게를 이렇게 집어놓고요. 여기서 충분히 광합성이 일어났다 싶으면 집게를 열어서 향을 갖다 대면 향 끝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더라라는 거. 왜? 산소는 물질을 잘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BTB 용액 색깔 변화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성에서 중성,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뭐 할 경우? 광합성을 할 경우. 왜? 이산화탄소가 점점 적어지니까.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빛의 세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해집니다. 이때의 요 빛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 광포화점. 왜 그러냐면 자, 광합성에 사용되는 효소의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효소를 다 쓰게 되면 빛을 아무리 더 줘도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한 공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농도가 대략적으로 0.1% 대기 중에 0.1%보다 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뭐 광합성이 더 증가하지 않는.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의 수가 어떻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온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특정한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 급격하게 떨어져. 광합성이. 얘가 대략 한 40도 정도 부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40도가 넘어가면 효소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잎에서 잎에서 물을 수증기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요. 자, 표피 가장 바깥쪽이 한 겹의 세포층입니다. 이 표피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래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공변세포는 표피가 아니야. 표피가 변화돼서 만들어진 거고. 자, 곳곳에 공변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공변세포는 뭐야? 기공을 만들고요. 공기의 통로. 기공이라는 건 잎에 표피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변세포 두 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변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공변세포야. 자, 표피는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공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기체가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고. 자, 증산작용이라는 건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잎에서 물이 증발하게 되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마르지 않도록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뿌리에서는 뿌리에 흡수된 물이 물관을 따라 줄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 물관을 거쳐 잎으로 가게 되고, 잎맥에 물관을 거쳐 광합성 등에 사용되고, 일부는 밖으로 나간다. 자, 그래서 증산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잎이 없는 거, 잎이 있는 거 해놓고 식용률은 물의 증발을 방지해준다. 그래서 식용률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증발을 막기 위해서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쌓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다라고 보면은 가장 많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다. 그다음
이런 순이 되겠지. 왜? 요 안에 기체 수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증산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 거고. 자, 기공이 그럼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 의해서 증산작용이 조절이 되는데,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열리거나 닫힙니다. 자, 이렇게 열리는 건 낮, 닫히는 건 밤. 낮에는 이 공변세포에서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성된다?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요. 광합성에 의해서 앞에서 얘기했었지. 포도당이 생성되면 주변에 물이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물들이 이 공변세포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변세포가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고, 안쪽은 이렇게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은 얇기 때문에 안쪽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서 기공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우리 그냥 일반 가게, 슈퍼 같은 거랑 똑같아. 낮에 열고 밤에 닫는. 그래서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낮에 열린다. 자, 그럼 증산작용의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올라오는, 그치?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어 수분량을 조절. 얘는요, 수분량과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 주변에 열을 흡수하면서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요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증산작용이.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햇빛은 당연히 강할수록,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지면 온도는 높을수록, 바람은 잘 불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합니다.